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5포인트 상승, 제한적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주제는요. 실적 얘기를 계속합니다. 실적 시즌이고요. 거기다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또 성수기를 맞고 있는 화장품주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좀 볼 텐데요. 이 매크로 변수들은 조금 불안정한 것들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 이번 주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시장 전망 어떠세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실적도 나올 거기 때문에 25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고, 미국 시장에도 이번 주에 되게 그러니까 7개 큰 종목들 가운데 한 서너 개 정도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바라보는데, 최근에 ASML이나 TSMC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출렁였다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까지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수급들이 저 PBR 쪽으로 좀 넘어가는 좀 느낌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금융주나 지주사, 자동차 이렇게 저 PBR 쪽에 상당히 많이 주가들이 올랐고, 그 외에도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등등과 같은 쪽으로 넘어갔죠. 이 반도체가 좋지 못하니까 변압기나 전선 이쪽도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소부장도 반등이 나오다가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뭔가 트리거가 하나 좀 나와줘야 되는데, 대형 IT 쪽에서 뭔가 실적 단위나 커멘트들이 좀 나와주는 한 주가 되면 좋겠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V 코스피, 이제 이거는 미국적으로 치면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장중에 25를 넘어섰다가 22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5를 넘기게 되면 대부분 과매도 권역인 기술적인 과매도 권역으로 들어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오는 국면으로 좀 보이긴 한데요. 만약에 시장이 좀 더 좋지 못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적인 자리는 한 2,500포인트 초반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0.9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기준 0.9배 정도면 충분히 바닥권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꽝 터졌다 이럴 경우에는 0.8배에서 0.83배가 아마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2,350 정도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려면은 엄청난 일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지금 한 2,500선 초반 정도가 이번에 만약에 조정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 연초 들면서 18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달리 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물 매도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급락하기보다는 아마 좀 자리를 잡는 부분이고, 또한 V 코스피가 25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기준 201선 기준 V 코스피가 201선 기준 30% 이상 상향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에는 대부분 한 달 정도의 약간의 횡보라든지 조정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주가들이 다시 회복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말 5월 달 이 정도까지는 조금은 아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든지 해서 업종별 순환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존의 주도주 말고 음식료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가치주 중심으로 저 PBR주도 가치주거든요. 이쪽으로 약간 섹터 어떤 순환매 수급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적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주, 그다음에 자동차 얘기하셨지만 저 PBR도 있지만 실적이 되는 쪽이거든요. 오늘 조선주도 그렇고요. 그죠?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어제 오르다 오늘 힘 못 쓰는 게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기저에는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핫섹터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이군요. 네. 오늘 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봄이고, 사실 낮에는 최근에 반팔 정도도 입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제 화장도 많이 하고 선케어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반 화장은 좀 덜 하시지 않나요? 근데 이 선블락이나 이런 여름 제품들은 오히려 잘 팔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분기 접어들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제 계절이기 때문에 화장품 ODM 쪽에 여름철 선케어 제품 관련된 주문이 물량이 아주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ODM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분기가 성수기로 여겨지는 이유는 여름철을 앞두고 선케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 피부 보호에 대해서 요즘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대부분 다 선케어 제품을 상당히 많이 한국 사람들은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수분크림, 쿨링 제품 이런 것들 관련된 피부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구매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품 ODM사들이 생산량 증가로 이루어지고 휴가 시즌과 맞물려서 또 화장품 제품의 선물용 패키지나 여행용 소형 패키지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분위기 때문에 역시 2분기는 화장품 ODM사들이 굉장히 성수기로 이야기하던 시기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해지는 시점입니다. 스타테스타라는 어떤 그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선 프로텍션 스킨케어 마켓 이 부분이 24년에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무려 이 시장이 15조 3천억 규모입니다. 우리 선블락 같은데 이 선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15조 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분크림 포함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선케어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역시 이제 올해 기준으로서 시장 점유율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인들은 선케어 제품을 별로 안 씀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의 17.6%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시장으로서는 이제 중국입니다. 1위인 미국이 약 2조 7천억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고요. 미국에 이어서 2위는 중국인데 전체 기준 10.3%를 차지하고 있고 점유율인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선케어 관련된 구매액이 1인당 979원입니다. 인구가 많다기 뿐인 거죠. 중국이요? 그렇죠. 네네. 1인당 979원으로 선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안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은 성장 개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쓰이는 게 나타나고 미국은 중국보다는 인구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진 사회니까 화장품이나 비용을 많이 쓸 거고 인도 이런 데서 쓰게 되면 대박이네요.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은 979원밖에 안 쓴다 1인당. 그러면은 글로벌 평균 구매는 1,841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근데 한국이 3위거든요. 점유율이 7%에서 3위인데 아까 제가 글로벌 평균이 1,841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979원. 근데 한국은 무려 얼마를 쓰냐면 물어봤어요. 저한테 얼마일까? 얼마 정도 될까요? 글로벌 평균이 1,800원이라고 그랬죠? 1,840원. 2배, 3,600원. 3,600원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1인당 무려 95,673원을 쓴답니다. 이 선케어 제품만요? 네. 이야. 엄청나죠. 그래서 글로벌 3위. 통계 맞는 거예요.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선케어의 생활을 아주 일반화하고 있다. 보는 거고요. 저도 지금 선블락 발랐거든요. 남녀노소 한국 사람들 많이 바릅니다. 그리고 방송하신다고 바르고 오셨죠? 예쁘게 보려고 발랐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이 잘 하고 있고 또 K-팝이나 K-문화가 많이 나가면서 가수나 배우들의 어떤 피부결 이런 것들을 동경하기 시작하고 미국이나 다른 쪽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미국인들은 다소 좀 주근깨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킨 로션 같은 경우도 기본 베이스인데 이런 것들은 아시아권에는 한 50에서 60%를 기본 베이스를 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스킨과 그다음에 로션 같은 제품들을 30%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 기본 베이스를 거의 안 쓰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의 스킨케어 관련된 기본 베이스 라인을 한국 제품들이 잘하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가 미국에서 약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블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내를 막론하고 선크림 바르는 것이 K 문화가 어느 정도 전파가 되면서 한국 남성들도 굉장히 하얀 피부에 상당히 좀 깨끗한 피부를 갖고 있다. 이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미국인들도 여성들과 맞물어서 대부분 이제 선블럭 관련된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미국 쪽의 성과를 갖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화장품에 대한 선 차단제를 포함한 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22년도에는 61%대였고 23년도에는 67% 그리고 24년 올해 2월 기준으로서는 69%까지 미국 쪽에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 시장의 주요 공급 국가 중에 가장 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겠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 이게 이제 OTC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처방전 없이 이제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뭐 제한제,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수렴제 효과 있는 피부 보호제 뭐 이런 것들이 제한 제품에서 미국에서는 OTC 드러그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미국의 FDA로부터 제조소 감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등록이 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코스맥스, 한국콜마, 콜마스크,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 랩, CNC 인터내셔널, 제닉, 메가코스 이런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상장사는 몇 개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네. 실적단에 대한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님이 또 최근에 트렌드를 화장품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그동안도 이제 화장품이 북미 쪽이나 이런 데서 스킨 제품, 가성비 좋은 제품들 네. 많이 팔린다 그러면서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름철로 다가오면서 선케어 제품 얘기했는데 그거 얼마나 팔리겠어요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파급력이 있네요. 그러면요. 관련해서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은 OEM, ODM 업체들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선케어 제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볼륨 물량으로 봐서는 국내에서는 한국 콜마가 가장 많이 볼륨으로서는 네. 제가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가 또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 한국 법인에서 선 제품 매출 비중이 법인 전체 매출의 13%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법인 매출액은 2,686억 원, 이 중 357억 원 매출이 선 제품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 법인이 인그로드 랩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네. 그래서 이 미국 법인의 경우도 선 제품 매출 비중이 20.3%로 한국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이 선 제품을 대부분 다 대응을 하고 있다.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인그로드 랩의 포커스가 선 제품 시장에 맞춰져 있고 또 작년 기준 인그로드 랩 전체 매출액이 2,069억 원으로 이 중에 422억 원의 선 제품에서 매출 발생한 거니까 엄청 크죠. 근데 같은 해 인그루드 랩의 또 별도 법인인 토토와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선 제품 매출 비중이 40%까지 올라오고 있고 인그루드 랩 코리아는 1%대 추정이 되니까 역시 토토와라는 별도 법인이 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케어 시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을 갖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그루드 랩 별도 토토와 기준이 전체 매출이 1,060억 원, 이 중에 424억 원이 선 제품에서 발생했는데 이렇게 인그루드 랩에서 발생한 선 제품의 미국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 코스메카 코리아 선 제품 비중이 상승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 이런 종목들도 다들 좋은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느 정도 부합 정도 내지는 소폭 하회 정도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은 올라가지만 제일 매출이 가장 높았던 메이저 업체의 매출이 살짝 빠진 것이 1분기에 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의 어떤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를 약간 쉬게 만드는 이슈일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아마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금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선크림 제품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ODM 쪽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요. 최근에 저점이 한 3만 1,000원에서 4만 원 오르긴 했는데 지난 4월 18일 날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네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혹시 가격이나 밸류 측면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네, 특별한 게 없고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예. 급등 이후에 이제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클리오나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은 실적이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분위기가 좋죠. 네, 수출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전히 전체 매출 볼륨 중에 중국 매출 볼륨이 여전히 크긴 합니다만 네. 많이 빠지고 있는 국면이고 이걸 메이크업을 미국 시장이 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일본과 동남아가 그렇죠. 해주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매출 볼륨이 이제 미국 쪽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의 성장 흐름 그리고 일본 쪽의 동남아 쪽의 성장 흐름을 가진 시장이 아마 지금의 핵심일 것 같고 그걸 잘하는 회사 중심으로 주식을 봐야 되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면서 경고 종목 비슷하게 되긴 됐지만은 그래도 크게 움직임이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1분기가 조금 쉬어가는 분기 실적으로 봐서는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는 국면에서 1분기가 주요 매출 볼륨 중에 가장 큰 매출단의 약간의 매출 볼륨이 조금 꺼지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1분기에 국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2분기 이후를 바라본다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과 또 주목할 핫섹터 화장품 가운데 자외선 차단제, 선블록, 선케어 쪽에 주목해 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